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을도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저격수도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선거 스토리, 지금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실 이번 채널A 개표 방송을 사실은 정말로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봐 주셨고, 그중에서도 김진 앵커와 함께하는 개표 방송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거 결과 흥미로운 분들도 제가 지금 마치 개표 방송처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중에 남양주 시장 선거도 이번에 있었는데 이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워낙 큰 선거들이 많아서.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조국 국면 때 조국 저격수로 활동을 했었던 주강덕 의원이 남양주 시장에 도전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공개 지지를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이 어느새 복권이 돼서 남양주 시장 선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사실 나름 조국 대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빅매치라면 빅매치, 미디엄 매치 정도였는데,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조국 이런 분들이 최민희 후보를 공개 지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고, 남양주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현역을 다 국회의원을 잡고 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조국 저격수 주광덕 전 의원이 남양주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53.44%,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은 46.55%로 낙선을 했습니다. 주광덕 당선인이 지난 조국 국면 때 했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인턴 활동 증명서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 당시 시점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실제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지금 실제...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요. 그랬다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네, 가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주광덕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김용민 의원한테 졌죠. 지역에서.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과 지금 붙었는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은 이번에 최민희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서초동 촛불 집회 초기부터 헌신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참여했다. 촛불 국민 언니다라고 지켜 세우고 선거에 지지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말이죠. 등대지기다. 그러니까 국민 언니 등대지기 촛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조국 두 명의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가 최민희 후보를 지지했지만 선거 결과는 조국 대첩에서 남양주시장 주광덕 전 의원, 조국 저격수가 이겼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의 강을 비로소 국민의 힘으로 건너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있었던 것인데, 남양주잖아요. 그것도 민주당 강세 지역.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 보고요.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광진구청장도 이번에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광진구청장 본인 지역부 또 홍보를 쓱 넣었어요. 네, 김병민 대변인 덕이죠, 뭐 사실. 예. 그런가 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이건 남양주시장 선거인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나왔는지부터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서울의 강서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안 그럴 때도 있었지만.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공천했냐면 바로 특감반 민정수석
수사관,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를 했죠. 여러 가지 의혹을. 특히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대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있었는데 본인이 비밀 누설로 처벌받기도 했었는데 강서구청장이 도전해서 당선이 됐어요. 51.30으로 민주당의 후보를 누르고 강서구청장이 당선이 됐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신상진 전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국민의힘 신상진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55.96%로 꽤 높은 득표로 성남이 국민의힘의 성남시장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시장 국민의힘의 나도홍연 당선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59.82%.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경남 김해는 어땠을까? 국민의힘의 홍태용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흥미로운 선거 결과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호남, 광주, 전북, 전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한 판에 다 띄워보죠. 자, 광주시장에서, 전북지사에서, 전남지사에서 당연히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광주시장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15.90%, 15%가 넘었고요. 전북에서 조배수 국민의힘 후보가 17.88%를 받았고 전남의 이정현 후보가 18.81%를 받았습니다. 호남 3인방이 국민의힘의 15% 벽을 다 뚫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광주의 투표율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함께 보시죠. 광주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 중에 최저였습니다. 최저. 전국 투표율이 50.9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광주 투표율을 보면요. 최저입니다. 37.7. 광주가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광주 투표율 37%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 광주의 투표율을 봐라. 박지원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남에서 순천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은 이번에 낙선한 이정현 전 의원의 지역구와 밀접히 돼 있는데 호남 3인방이 15%를 넘은 것, 광주의 투표율이 전국 최저였다는 것.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했는데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광주 투표율 보시면 강기정 후보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나 어떤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잘 만들었다면은 조금 더 투표율이 올라갔을 텐데 저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 전남, 광주, 전북 모두 다 15%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15%를 돌파하면 잘 아시겠지만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양질의 후보들이 선거 비용 걱정 없이 호남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한테도 당에서 전남지사 혹시 출마할 생각 없냐라는 제안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현실적으로 제일 걸렸던 게 15% 못 넘으면 제가 거리에 나앉아야 될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부도난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파산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15%를 돌파한 게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토대가 될 것이고요. 저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광역
비례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전남, 전북도 같이 배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거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정당이었어요. 아, 존재감이 없어요? 선출직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제 비례로나마 의원들이 진출하게 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생기게 되고요. 저도 제 자랑을 잠시 하자면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저희 기초 비례의원도 순천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드디어 시의원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느새 또 저희 가서 감사 인사하는 모습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님, 예. 광주 투표율이 최저예요. 37%.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는 저렇게 투표율로 이렇게 보여졌고요. 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의 그 공천과 관련된 그 무소속들의 출마, 공천에 대한 불만, 자본 때문에 무소속들이 출마해서 흔들흔들했거든요. 제가 뭐 서울도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그 전라북도 쪽에서 유세 요청이 와가지고 2번이나 내려갔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그러니까 시군 중에 무려 9개 정도가 무소속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가슴을 졸이는 그런 그 선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율조차도 저렇게 내려앉아 있고요. 37.7. 네,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민주당이 정당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의 그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선거 때마다 생기거든요. 특히나 브로커들의 등장, 권리당원들을 사고파는 행위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럼요. 그리고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대비한 이른바 폰떼기 이런 등등의 황당한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 투명하고 공정한 예. 경선 체제를 당 안에서 만들 예. 거냐. 또 하나는 어떻게 지역에서의 그 경쟁 체제를 만들 거냐. 예. 지금 천하람 위원장도 그 순천을 지키고 계시고 또 이정현 의원도 전남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책임 있게 괜찮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마해 주질 않았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노력 계속 해주시고 저희도 다당제가 가능한 연동형 예.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알겠습니다. 국민들과 약속했던 정치 개혁을 민주당이 굽힘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37.7 광주 최저 투표율 어떤 의미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장관 후보 중에서 호남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과거였으면 불불 끓어서 응징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15%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7.7%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당 이꼬르 호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호남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또 양당 체제라고 하는 균형 안 잡힌 데 대해서 호남인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다. 새롭게 민주당도 예. 운동화끈을 매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